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열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웹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온라인 마케터로 직장을 다니다가 2020년도가 돼가지고 웹 디자이너로 블로그 마케팅을 웹 디자이너로 다니다가 2010년부터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뭐 웹디자이너들이 블로그 마케팅 다 했어요. 요즘도 작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곧바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대행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업체 코칭, 과외, 컨설팅, 뭐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해 왔고요. 요즘은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요즘 뭐가 떠요? 라이브가 좀 뜨잖아요. 유튜브가 뜨고. 그래서 그 뜨는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온라인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라 온라인에서 많은 변화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 대가들이 마케팅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이버 공부가 필수다. 이렇게 또 어, 말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를 잘 알아야지 마케팅을 잘 할 수 있고 왜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네이버에서 찾기 때문에 네이버 공부를 하지 않고 나는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 거면 네이버와 마케팅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갈게요. 자, 제가 이 비즈니스, 학부가 이 비즈니스, 석사가 IT MBA 그렇게 계속 왔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왔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교사고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해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는 SNS가 어때요? 변화가 굉장히 강한 툴이에요. SNS는 SNS가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도 있고 변화도 있고 이런 좀 유행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마케팅 툴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꿨던 툴, 요새 유행하는 툴이 뭐 유튜브, 쇼츠, 라이브 커머스, 뭐 인스타 쇼츠 이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전에는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행을 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아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아이는 바로 네이버라는 거잖아요. 불변의 법칙 같은 거라고 할까? 이게 네이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공부는 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이 공부 저 공부 하고 다니면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줍는다고 표현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기둥을 잡지 않고 가지를 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밥을 먹고 살았지만 저는 늘 하는 말이 네이버 하나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거든요. 음, 자, 이제부터 우리가 네이버를 알았으니 네이버에 관련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자,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쏠게요. 맞추시는 맞추시는 분 카톡으로 스타벅스 커피 두 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와 광고의 차이가 뭘까요? 누가 한 분 맞춰보세요. 놀면 뭐합니까? 커피라도 두 잔 받아야지.
광고는 아, 돈이 들어가요. 그쵸? 어디에 들어가요? 광고료를 내야 돼요. 예. 그럼 홍보는 뭐예요? 홍보는 그냥 홍보하는 거. 그쵸? 스타벅스 커피 조은혜 대표님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고와 홍보가 큰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딱 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안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블로그, 카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광고는 신문, 전단지, 돈 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품이 오늘 당장 이번 달에 신제품이 나올 거야. 급해. 급해서 나는 광고 때릴 거야. 그러면 전환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갑자기 고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학습되지 않는 상품이 갑자기 TV 광고, 전단지 광고 나온다고 해서 고객이 확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객들은 학습되지 않은 제품에 손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먼저 홍보를 깔고 나서 그리고 광고를 때렸을 때 전환율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고 바로 광고로 들어갔을 때 전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음, 유저들은 홍보를 통해서 정보를 일단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해요. 그리고서 블로그에서 막 줬대요. 좋으면 그때 키워드 광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똑똑해져서 고객이 검색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 있잖아요. 강남 맛집, 순인의 음식점, 순인의 음식점 다시 쳐보고 평가가 좋은가 거듭거듭 확인하는 게 우리 고객들이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나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은 누구나 다 100% 네이버에서만 어, 검색을 하진 않아요. 물론 8, 90%가 한다고 하지만 일부는 구글에서도 하고 일부는 제품을 찾을 때 인스타에서도 찾을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 한 부분 구글이나 나는 유튜브에 홍보를 잘해.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나를 찾을 수 있게끔 다 펼쳐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난 바쁜데 그 짓을 어찌해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쵸? 바빠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 SNS까지 언제 운영합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 우리가 블로그에 먼저 컨텐츠를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게 되면 검색으로도 갈 수 있고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은 어떻게 해요? 보내기로 갈 수 있고 카페로 보내기도 갈 수 있고 국사에서도 갈 수 있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 이 글을 요약해서 인스타에 넣을 수 있고 이 글을 돌려서 유튜브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하지 않아. 블로그를 하지 않고 난 인스타만 운영할 거야. 또는 인스타에 먼저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 나중에 올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항상 블로그에 먼저 글을 쓰고 그 글을 요약해서 이런 데 뿌리도록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블로그의 장점을 좀 알고 가야 돼요. 풀무원, 제가 예제로 풀무원을 가져왔지만 저는 이 예제로 2010년부터 이 예제 바꾸지 않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변하지 않아요. 풀무원 이 디자인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자가 느는 훌륭한 매체다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저는 요가원 선생님이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굉장히 많은 요가원을 소개해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죠. 요가원 거래처가 많아졌죠. 그때 제가 선생님, 원장님 어디서 저를 보셨나요? 했더니 여기 블로그에서 봤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는 제가 그때 당시 한 7년 전에 글을 써놨던 그 글을 보고 원장님께서 연락 와서 본인 과외받고 요가원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소개해 줬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는 한 번 글을 써놓으면 10년이 가도 검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광고하고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불멍 같은 경우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냉동식품을 이렇게 풀어서 올리고, 우리 여기 오셨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 그분이 김치하고 본인이 만든 음식을 스마트 스토어에 3달 전에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파워 다르셨어요. 우와. 그것을 3달 운영하셨는데 파워를 다르셨어요.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음, 잘하시는데 상세 페이지도 없는데 그렇게 파워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만든 음식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일이고 온라인보다는 본인은 오프라인이 더 지금 좋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왕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조금만 블로그하고 조금만 잘하시면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듯 자기가 만든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이 블로그에 올리고 이 블로그 링크를 스마트 스토어로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급강하겠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뒷얘기 이런 거. 블로그는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하고 다르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 집을 볼게요. 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인테리어예요. 그러면 이 집의 목적이 뭐예요? 이 집은 후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기를 써서 이 사장님은 견적보 보러 갈 때 휴대폰으로 이렇게 들고 가서 이거 몇 평짜리 화장실인데 이거 얼마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미팅하는데 따라갔으니까 알죠. 눈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세요. 후기로 고객을 이해를 시키고 또 홈페이지를 연동함으로 인해서 또 매출이 증가되죠. 인지도는 당연히 상승되죠. 이런 블로그가 이런 역할을 보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메인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언제부터 블로그를 이렇게 알아줬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검색에서 노출이 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요새 블로그 한물 간 거 아니야? 이거 뭐 누가 블로그를 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블로그는 브랜드형 블로그로 요새는 많이 사용을 하죠. 즉 제가 오늘 수업을 하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SNS를 여기서 한 군데 모으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여기에 유튜브가 뜨네요. 유튜브가 뜨는데 블로그, 페이스북,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이렇게 뜨기도 하고, 여기가 블로그가 뜨고 요 밑에 유튜브, 페이스북,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뜨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유튜브가 뜨네요.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블로그라고 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잠깐만요. 서울시청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수업하는 거는 이 수업이거든요. 이론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형 블로그로 요새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개인 웹페이지, 그러니까 브랜드형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브랜드형 블로그로 운영하겠지만 개인 개인 웹페이지로 많이 운영하죠. 이렇게 블로그 하나 운영해 보신 분들은 두 개씩 운영하죠. 브랜드형 하나 하고 개인 웹페이지 하나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음. 그러면 왜 그렇게 라는 거예요. 고객 때문이죠. 우리는 고객은 말보다 블로그를 더 신뢰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고객들은 듣기 싫어해요. 블로그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더 듣기 좋아하죠. 즉 개인 브랜딩에 효과적이죠. 만약에 내가 뭐 김치를 컨셉으로 브랜딩을 하겠다 했을 때도 효과적이지만 우리 강사들은 특히 우리 강사들은 블로그에서 개인 브랜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브랜딩을 했을 때 뭐가 돼요? 고객 유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블로그는 홈페이지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뭐 농촌, 어촌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블로그에 포스트, 즉 글은 이 컨텐츠잖아요. 컨텐츠는 무엇이냐? 나의 제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컨텐츠고 반찬을 만드신 분은 반찬이 컨텐츠고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은 전자책이 컨텐츠예요. 그러면 이 컨텐츠를 포스트에 올려야죠. 그래서 이 포스트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일상을 쓰면은 효과적이에요, 안 효과적이에요? 물론 말도 많지만 효과적이죠. 왜냐 그러면 이 컨텐츠를 가진 사람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반찬을 만드신 분은 보는 일상이나 뭐 시장 보고 와서 힘드니 어쩌니 이런 일상을 올리시는 거죠. 그런데 반찬을 만들면서 뭐, 뭐 술 먹고 뭐 놀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상은 무엇에 관계된 일상을 쓰시는 게 좋으냐? 나의 콘텐츠와 관계된 일상을 쓰시는 것이 좋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이웃을 할 거 아니에요. 관심 간 고객들은. 그래서 이 이웃과 서로 이웃은 결과적으로 고객이 되는 거예요. 블로그의 이웃이 그냥 이웃이야? 아니에요. 고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블로그 이웃이 고객이 돼? 이것도 잘 컨셉을 잡고 자기 이웃을 들어오게끔 키워드도 항상 맞춰야 돼. 여기서부터 우리가 키워드 맞췄잖아요. 나의 콘텐츠와 나의 일상도 나의 콘텐츠와 같은 일상으로 했으면 키워드가 콘텐츠에 맞는 저기 키워드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웃은 나의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이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크랩해 가고 공유해 갔다는 것은 다음에 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 툴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추가한 이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고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홈페이지형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무엇냐? 메인 화면에서 깔끔한 거죠. 우리가 네이버에서 위젯을 얼마든지 너희들이 써라고 네이버에서 위젯을 만들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전문성이 있게끔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깔끔하고 홈페이지 같은 나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고객이 경험이 개선되고 좋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서울시청 블로그를 볼게요. 이게 홈페이지형 왔어? 네, 블로그인데 웹사이트 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콘텐츠를 정리한 거죠.
복지경제, 문화관광 이렇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뭐 후기 이렇게 넣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메뉴화하고 카테고리별로 콘텐츠를 정리했다. 이것이 매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제품이 있어요. 그럼 여기 회사 소개가 들어올 거고 공지사항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처럼 한다는 거죠. 이 위에도 사실은 이 사람 다 이제 건 거예요. 클릭하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하나, 둘, 셋, 네 개만 할 거예요. 음.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SNS가 여기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허브에서 모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주제별로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허브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고정 영역에 배치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이게 홈페이지형 블로그지 최신 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신 글 중심으로 보이고 싶어 했을 때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하시면 안 되죠. 즉, 뭐 나는 최신형으로 개인 사생활 계속 올리고 싶어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스킨으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브랜드 홍보나 기업체나 좀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이런 걸 쓰는 거죠. 음. 그래서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더라라는 거예요. 음. 자,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럼 블로그를 왜 블로그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해라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시는 것도 왜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는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율 싸움이에요. 이렇게 쉽게 딱 말했을 때 돈, 전환율 싸움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에서 전환율 싸움에서 어떻게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만 명이 들어왔어. 1만 명이 나를 봤어. 그럼 1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의 10배가 우리 이거를 봤어요. 그런데 100명이 들어와요. 100명이 들어왔으면 몇 명이 사냐? 한 명이 사요. 이게 전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율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초보일 때 온라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 홍보가 안 됐을 때 거의 1%예요. 그러면 저 온라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됐다 했을 때는 거의 3%대까지 올라가요. 근데 저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판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건 3%대 아니에요. 저는 한 어, 100명 들어오면 100명 들어오면 5개 이상을 팔아요. 굉장히 프로테이죠. 5%대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반찬 만들어 파시는 분은 5%대가 뭐예요? 그분은 거의 50%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음. 자, 그럼 블로그는 뭐야? 이거예요. 블로그는 딱 컨셉이에요.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블로그는 딱 컨셉이 확 잡혀야 돼요. 그럼 컨셉이 뭐야? 라는 거지. 블로그는 컨셉이고 컨셉은 일관성이에요. 그럼 일관성은 뭐야? 내가 만들어내는 거. 그 일관성은 내가 컨셉에 내가 잡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도 빛나는 곳, 이 아파트에서 뭘 만들어냈어요? 천년을 만들어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 블로그가 바로 그런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로그는 이렇게 컨셉을 만들어낸 것이죠. 음. 자, 칸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직관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컨셉이 컨텐츠의 컨셉을 잡고 잡아야지 공허하지 않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정확한 컨셉 하에서 감성을 블로그에 집어넣어야지 고객이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 없이 막 하는 것도 사실은 공허해요. 굉장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 공부 저 공부할 때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개념이 없으면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또한 맹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수업할 때마다 말을 하는 거죠. 은행 점포가 다 사라지고 400개 이상이 사라졌대요. 그러면 이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이만큼 생긴대요. 이렇게 많이 사라진 일자리 대비 생기는 일자리는 작아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일자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날 일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라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고 네이버 블로그가 기본이 돼야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공부가 됐으면 직업 교육 강사도 느는 직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잖아요. 지금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이면서 저는 직업교육 강사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간 많이 늘어날 일자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스트리트 인터뷰에서 잭 월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비즈니스계에서 이렇지만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를 겪어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인터넷은 변화가 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인텔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회사든 인터넷 기업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무섭죠. 예. 그리고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억만장자 중 40대 이하 90%가 무엇으로 억만장자가 됐어요? 인터넷, IT 관련 비즈니스로 부를 축적했대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서민들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인터넷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앞으로 인터넷을 빼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의 이 속도가 정보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의 간격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세월에 배워가지고 아웃풋을 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좀 경력 있는 사람한테 배워서 빨리 아웃풋을 내는 게 그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가상의 공간이 열렸어요. 가상의 공간이 열렸는데 폭풍우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듯이 가상의 공간이 열리면 이 이동하는 경제가 오면은 누가 필요해요? 이 가상의 공간. 장악할, 가상의 공간을 장악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게 이미 그 공간을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렸다면 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근데 아직 이 공간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기회잖아요. 앞으로 늘어날 일자리 아까 보셨듯이 어, 그렇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전문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야. 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인터넷 뭐 팔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치킨집 하나 해도 1억 5천 들어요. 근데 우리 온라인에 아무 돈도 들이지 않았어요. 열정이라도 드려야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온라인은 국내에서 잘 배워놓으면 해외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외 시장에 많이 나가셔서 돈을 벌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자, 칼국수 잘하시는 분 수제비 잘하죠. 왜 잘해요? 어머니가 잘, 어머니가 잘 했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잘하는 스승을 만나서 잘 배우시면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로 거듭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속도전에서 우리가 자기 능력을 아끼면 똥돼요, 똥돼. 그래서 저는 이 속도전에서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맘먹고 있고 규모의 경제에서 함께하면 비가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거예요. 이거. 서울 정 블로그인데 이 사이즈가 어, 오늘은 같이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속도감 있게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모르는 거 적으시고 그래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톡에 말씀하시면 제가 또 드릴 테니까 사이즈부터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이즈 재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전체 사이즈가 1900에 720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중심 사이즈가 950이에요. 그런데 위젯 영역이 위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950 나누기 5를 하면 하나에 190 픽셀이에요. 하나에 190 픽셀인데 네이버에서는 이 위젯의 사이즈를 170으로 규정해 줬어요. 그럼 190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170 곱하기 5를 하면 850이 나와요. 850과 950의 갭은 100이에요. 그쵸? 그럼 일단 100이라고 알았어요. 우리는 이 갭이 100이라고 알았는데요.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틈이 있죠. 이게 100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오른쪽에 9, 왼쪽에 10. 이렇게 해서 100이 들어가면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법을 지금 할 거예요. 할 건데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렇게 150%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사이즈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로 110%죠? 이렇게 100%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100%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항상 윈도우 시프트 S를 누르면 이 100% 상태에서 캡처를 뜰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렀어요.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홈페이지 블로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탁 캡처를 떴어요. 그럼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PC에 툴샵이 안 깔리긴 했지만 속도가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1900이에요. 그러면 가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00을 이렇게 적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1900의 세로가 779예요. 그러면 제가 수업 전에 적은 게 맞나 볼게요. 1900에 720이죠. 720인데 저는 지금 캡처 뜬 거는 779예요. 괜찮아요. 이런 거 조금 차이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1900에 720으로 할게요. 720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서 할 거냐 했을 때 캔바에서 오늘은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캔바를 이렇게 캔바 이렇게 하시고 여시면 되죠. 캔바 이렇게 하시고 여시고 이렇게 예, 이렇게 클릭하고 캔바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캔바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입을 하시면 여기 로그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사이즈를 봤을 때 1900이었잖아요. 1900에 720이었죠. 1900에 72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900에 720 기억이 안 나면 적어 놓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쓰려고 하냐 그러면 어, 여기 제 블로그 한국 온라인 마케팅 연구소 제 블로그에다가 이거를 이 부분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놓기 위해서 제 컨셉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디자인해서
파랑, 파랑? 좀 이상한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눌렀어요. 근데 캔바에서 이렇게 얼굴 쓰면 위험하니까 얼굴 지워요. 이것도 지워요. 지우고 자, 이렇게만 일단 쓸 거예요. 이것도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이거 사이즈가 1900이었잖아요. 근데 요 위젯이 들어가는 부위 사이즈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젯 들어가는 부위 사이즈를 이렇게 볼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이 위젯 들어갔네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950 정도 나왔어요. 이게 꼭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95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950을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맞춰도 되지만 그냥 눈으로 보고 맞춰도 돼요.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맞추긴 할 건데 혹시 모를까 봐 제가 컨트롤 C를 파일의 설정에 어, 가이드를 추가했어요. 파일의 설정에 자, 눈금자를 추가해서 900 여기다 놓고 이렇게 사실은 맞춰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무리가 있어.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100 빼기 950이에요. 950이 이 사이즈가 950이에요. 1900 빼기 950은 950이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을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950 나누기 2예요. 그러면 47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75예요. 400, 이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맞춰놓은 게 이거예요. 가이드 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쪽에 맞춘 게 이게 475, 450 정도 맞췄어요. 그리고 이 위젯에 맞춰서 이쪽도 위젯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맞춘 이렇게 가져와서 맞춘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두고 맞춘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왼쪽 사이즈 아까 몇이요? 475를 맞춘 다음에 475에 여기를 맞추고 이게 왼쪽 오른쪽만 빼놓으면 이게 가운데 사이즈 딱 맞겠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죠. 여기서 할게요. 이게 왜 이 라인으로 빼냐 그러면 이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요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100% 했을 때 서울시청 갔을 때 여기 글이 이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로고를 이미 갖다 놨죠.
그래서 이미 갖다 놓은 로고를 이렇게 집어넣죠. 여기다. 음, 이미 갖다 놓은 로고를 놓고 이렇게 여기서 자 시간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넣은 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넣는 거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성공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소 요소에서 성공을 눌렀더니 이런 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자리에 놓고 좀 줄이죠. 이렇게 줄이고 자, 색깔 바꾸고 흰색으로 음, 또 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제가 이걸 다 쓰고 있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복사해 올게요. 이렇게 하나씩 해서 맞춰 넣는 거죠. 근데 얘 위에 꾸미는 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밑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밑에. 그래서 이거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 음, 이거 사이즈를 이렇게 대충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얼마나 돼? 940에 60이네요. 그래서 음, 60이네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도형으로 가는 거죠. 도형 이렇게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커피 내야 되겠네. 음, 커피 내야. 이렇게 바꿨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거 사이즈는 자, 이거 사이즈를 알고 싶어. 그러면 저처럼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했을 때 몇 나와요? 커피, 102 나오죠. 어, 102. 우리가 좀 아까 102가 아니었죠. 90, 60이었죠.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요쪽에, 내리는 거죠. 요쪽에 있지 않아? 이쪽에. 이렇게 좀 내리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 내리고,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형을 다시 가져. 도형 필요 없죠, 우리. 이제 글만 쓰면 되죠. 그래서 제 블로그는 이게 서울시청도 이게 카테고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도 보시면 이게 카테고리가 이름이 있어요. 카테고리. 진소장 연재, 온라인 마케팅, AI 마케팅, 스터디 무료 교육, 창업 교육, 후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테고리를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이름을 자, 이 라인 안에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걸 쓰고 있으면 시간 걸리니까 일단 카테고리 쓰는 거야 안 보여드려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C. 자, 음. 이제 이거죠. 이거 두 개 만들게. 하나, 둘.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는 거지. 이거는
원래 블로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뒤에다 놓고 얘가 앞으로 오면 되니까 이거 두 개. 여기서 도형에서 음, 도형 여기 착 갖다 놓으면 됐죠. 끝났죠. 착 갖다 놓으면 끝났어요. 여기서 한 20 정도만 주면 돼요. 끝.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이렇게 딱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디자인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거 글씨는 다 복사해 왔는데 이거 하나 복사가 안 됐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저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디자인은 자유니까 이렇게 해서 다운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다운로드 내가 원하는 페이지 이렇게 클릭하고 완료. 자, 다운로드. 이제부터 위젯 집어넣는 게 이제 이게 좀 어렵다고 하세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잘 보시고 여기 화살표 요 부분에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부 음. 디자인 설정 이렇게 누르시고 음, 여기서 직접 등록 누르시고 파일 등록 이렇게 누르시고 음, 지금 좀 전에 다운받아 놓은 거 클릭 열기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타이틀에서 이거 블로그 제목 표시하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맞추는 거. 타이틀에서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추는 거예요.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이 라인에 딱 맞았죠? 그러면 적용, 확인. 어, 디자인이 끝났죠? 디자인이 끝났으면 이거 클릭해서 넘어가야 되는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에서 레이아웃 변경 네 하셨죠. 여기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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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올리고 프로필을 밑으로 내릴게요. 그리고 우리 좀 아까 보면 검색이 위에 있었어요. 검색 위로 올리고 검색 딱 좋아. 검색 적용해 볼게요. 일부러 적용 안 할 건데 보여드리려고 적용하는 거예요. 검색이 이 자리에 들어왔네요. 안 맞죠, 라인이. 그래서 다시 타이틀에서 이렇게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맞았죠? 이렇게 하고 적용. 이제 위치는 맞췄어요. 이제 여기 위젯 링크만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
홈페이지 링크 먼저 걸어볼게요. 소스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링크를 걸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 간단한 컨트롤 C. 이 간단한 소스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보내드렸죠, 도구로. 자, 이거 A링크, href하고 내가 갈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주소는 또 이미지는 하나 올려야 되겠죠. 이미지가 여기 이미 있는데 무슨 이미지요? 네. 이게 보일 수 있게끔 투명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투명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준비해온 투명 이미지 사이즈가 170에 70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170 사이즈 있거든요. 일단 만드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포토피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포토피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170을 넣는 거예요. 170에 여기에서 70을 넣는 거예요. 뭐지? 여기서 170에 높이는 70을 넣는 거예요. 뭐지? 음. 이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눈 끄고 여기 백그라운드가 없어야 돼요. 그럼 배경이 없는 투명 이미지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 내보내기, 형식, PNG. PNG가 투명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서 이 아이를 여기다 이 자리에 올리는 거죠. 음, 이 아이를 이 자리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를 걸면 얘가 보이면서 링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주소는 어디서 가져와? 그 이미지를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가 말을 하는데. 자, 글쓰기로 해서 지금 만든 아이를 사진으로 해서 가져올게요. 이거죠. 우리가 이거 만들었죠. 자, 열기. 여기서 투명 이렇게 하고 발행을 할 거예요. 발행을 하되 그냥 일단 아무데 놓고 비공개, 비공개, 발행.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투명이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죠? 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 넣는 거죠. 여기 이미지 주소 지우고 컨트롤 V 그럼 이미지 주소가 들어왔죠.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는 뭐야? 제가 사실 제 홈페이지를 지금 바빠서 못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업체 거 만들고 있는 거 일단 넣을게요.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건데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일단 컨트롤 C 해서 홈페이지 주소를 임시로 컨트롤 V 이렇게 넣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전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래서 제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오는 거죠. 음, 제 블로그에 와서 이 자리에 넣어야 되겠죠. 어디에 가서 메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예.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 위젯 변경. 예, 여기 와서 여기 보시면 위젯 직접 등록. 이렇게 컨트롤 V 그리고 홈페이지. 자, 다음 등록 확인. 자, 이 홈페이지가 이 자리에 가야죠. 적용해 볼게요. 적용. 음, 너무 많이 열려놨어요. 헷갈리니까 일단 없애고. 자, 서울시청도 아니고. 자, 요거 새로 고침하고 클릭해 볼게요. 클릭. 맞죠? 음. 이렇게 소스도 굉장히 쉽죠. 소스도 딱 두 개잖아요. 제가 링크 저기 소스 보내드린 거.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그 다음은 이건 끝났어. 홈페이지 끝났으니까 끄고. 그 다음은 이제 진소장 연재. 진소장 연재 이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소장 연재 카테고리 위에서 우클릭. 그래서 진소장 연재 카테고리 위에서 링크 주소 복사 됐죠? 그럼 또 이것도 여기 링크 주소 복사 여기다 컨트롤 V. 이미지 주소는 투명 이미지니까 좀 전에 해놨던 거 여기서 가져오면 되죠, 이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맨날 가져올 필요 없죠.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미지 주소 복사. 어,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두 번 하는데, 이제 컨트롤 V.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한 소장 연재 카테고리죠. 어,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 갔다가 세부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위젯, 또 직접 등록, 컨트롤 V, 연재. 끝났죠. 다음, 어, 등록, 확인, 연재 위로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이럴 때는 얘 특징은 이 5개를 채워줘야 올라가요. 그래서 이 5개를 채우기 위해서 밑에 3개를, 3개를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간 확보하는 투명하게 자리 확보하는 소스가 이거예요. 그래서 드릴게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 테이블을 만들어서 가로 170, 세로 89에 이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위젯 직접 등록 컨트롤 자리 확보 1 다음 등록. 예. 그러면 얘는 1이 가야죠. 자리 확보니까. 그리고 또 2 컨트롤 V 등록. 그러면 얘는 자리 확보니까 1이 가야죠. 하나만 더 하면 끝나죠. 컨트롤 V 3 확인 등록. 자, 자리 확보 5개 밑에 다 자리 확보했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연재가 1이 가야 돼. 응. 자, 연재 위로 갔어요. 응. 두 번째. 두 번째, 후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똑같이 계속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자, 교육 후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소스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직접 등록, 여기다 후기, 그 다음 등록, 어, 다 만들고 자리 배치할게요. 후기, 다음에 무료 교육, 창업 교육, 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직접 등록, 무료 교육, 그다음에 무료 교육, 창업 교육, AI 마케팅, 컨트롤 C, 창업 교육 주소 복사, 창업 교육, 컨트롤 V, 컨트롤 C, 다 창업 교육 등록, 창업 교육, 연재, 후기, 무료 창업, 연재, 후기, 무료 창업, AI, 클릭, 주소 복사. 자, 이제 하나만 하면 끝나죠.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컨트롤 V, 제가 여기서 소스를 지웠죠, 뭘. 됐어요. 컨트롤 C, 여기서 AI, 다음 등록, 이 아이는 이리 와는 거. 다 됐어요. 다 됐고,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정식 수업이 아니라 이 설명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국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앙 넓게 이렇게 해주고, 적용, 확인. 자, 클릭해 와, 볼게요. 멋지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갔다. 자, 이럴 때는 다시 들어가면 돼요. 어디 갔니? 갑자기 자리가 변경돼가지고 내가 당황해서 잠깐만요. 자리 확보가 아니고 검색이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가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검색 홈페이지 자리 확보해서 적용.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타이틀. 자, 이거 올릴게요. 타이틀에서 이렇게 됐죠? 음, 올라가네. 응. 이건 사실 제가 금방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음, 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이렇게 깊이 못하고 금방 하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로 안, 이 소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간단히 그것을 지금 제가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똑같이 만들었죠. 네.
멋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부르고 강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음, 제 카페고요. 제가 어,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밤 8시에 4주짜리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료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하루가 아니고 이번이 처음 온라인에서 1회째 이 강의를 여는 거예요. 저는 2010년부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지만 이 목소리 때문에 온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정말 음, 감사하게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이번이 일기예요. 블로그 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음, 블로그 일기니까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싸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기 때는 보통 우리 이렇게 저처럼 강의 경험 많지 않으신 분들도 한 30만 원씩 받잖아요. 근데 네. 저는 거의 저한테 배우시면 블로그 강의도 하실 수 있고 블로그 대행도 하실 수 있고 저한테 배우시면 정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정도 커리큘럼으로 15만 원에 해 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기 때는 비싸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나는 일기를 했는데 잘 못 따라 하겠어 하신 분들은 이기 때 그냥 다시 들으세요. 들 건데 그냥 이번에 15만 원 낸 걸로 그냥 들으세요. 이기도 너무 너무 후하게 드렸나 그렇게 하시고 자 저는 여기까지 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마이크는 조은혜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저도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못 따라 해가지고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용 블로그 꼭 배우고 싶은데, 오늘 또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잘 배웠어요. 오늘 강의 듣고 궁금한 거나 또 느낀 소감 한 말씀 발표해 주실 분 해주세요. 마이크 여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곤 님이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어, 이병곤 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쉽게 잘 가르치시네요. 네, 잘 쉽게 알려주시네. 가르치는데. 근데 저 엄청 어렵게 해가지고 막 영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 것만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정말요? 이거 녹화본 올려주실 거죠? 네, 제가 운전 중에 잘 못 들어서요. 네. 제 녹화본 한번 봐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천천히, 우리 5060 세대들은, 네, 어, 천천히 따라해보면서 따라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저는 단톡에 10번 들어야 돼요, 10번. 네, 맞아요. 접수창 올렸어요. 아, 아니, 어디 그게 채팅방에 올리셨어요? 채팅에 지금 접수창 올렸으니까 뭐 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처음 하는 강의니까 15만 네, 원에 해드리고 이 기회는 네. 30만 원쯤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기 들어오신 분 이게 그냥 들으실 수 있어요. 얼마 받든 상관없이. 음. 예, 그러시니까 어, 저는 그냥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채팅창에 접수. 그리고 또 일기 때 배우신 분이 못 따라하면 이기 때도 또 들어와서 계속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진아오 님이 대표님이 밖에서 오프라인에서만 30년 강의하셨는데 온라인에는 처음이거든요. 그 발성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극복하시고 온라인에 진출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 노하우가 아마 깊이가 너무 깊으신데 우리한테 그걸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그 30살 된 젊은 총각이 29살 때 이 운전기사를 했거든요. 운전기사를 하다가 친구가 이제 운전기사 그 직업을 소개해 줬는데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제 사장이 어디 안 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앞으로 대세는 글쓰기와 영상이 대세다. 근데 글쓰기를 어떻게 하냐? 블로그로 수익화를 해서 성공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듣고 그 총각이 바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지금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뭐 연매출이 뭐 50억 그래가지고 직원이 17명이에요. 글쓰기 블로그로 글을 써가지고 그 광고 수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 5년 만에 성공해가지고, 처음에는 2평짜리 사무실 좁은 공간에서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17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CEO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운전을 시킨 그 사장님한테 감사하다. 자기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돼서 블로그가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로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뭐 하루 종일 글을 썼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바로 돈이 되니까 또 이 광고가 붙잖아요. 그러면 글만 쓰면 돈이 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사고 부모님 집도 1억에 리모델링 해주시고 그랬다는 제가 유튜브 그 내용을 듣고 블로그가 답이구나. 우리 5060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더 이 세상은 각박해지고 또 밖에 우리가 도로변에 가보면 이제 다 임대 써졌어요. 사거리 대로변 아주 번화가도 임대가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블로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두 가지만 잘하면 방구석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막 몰랐어요. 누구를 못 만나가지고 동아줄을 못 만나서 지름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돈만 많이 허비했는데 오늘 오신 분은 단방에 그냥 동아줄을 잡고 한 방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돈만 많이 버리고 유튜브 한 번 배우는데 100만 원 줬거든요. 3시간 딱 배우는데 100만 원 줬어요. 배우고 나서도 잘 못 따라 했거든요. 근데 15만 원에 그것도 또 계속 반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못하면, 오프라인에서 또 밖에서 만나가지고 또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15만 원이면 어찌 보면 좀 비싸기도 하고, 이 불경기에 우리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비싸기도 한데, 지금 네이버 블로그만 잘하면 모든 다른 SNS를 거기서 글을 퍼다가 또 SNS에 뿌릴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거든요. 블로그 하나만 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블로거인데도 제가 막 건강식품을 블로그로 써놨더니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식품을 팔고 있거든요. 이 글의 힘이 대단하다, 위력이 대단하다, 그걸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뭐든지 하다 말다 하면은 안 한 것만 못 하는데, 이렇게 잘 하신 분을 한 사람 잡고, 꾸준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진하원 대표님이 보니까 좀 진솔하시고, 또 이렇게 말이 느린 게 저는 더 좋아요. 너무 빨리빨리 막 젊은 사람이 강의를 해가지고 막 달려가 버리면 저희들이 못 따라 하는데, 또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어눌하지만 제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동아줄이다 하고 제가 온라인에 소개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때묻지 않는 이런 순수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1월부터 우리가 블로그로 승부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우리 한의대 다니는 그 원장님, 한의대 저희 학장님이 요즘 블로그를 계속 매일 한 개씩 쓰는데 학생이 계속 한의대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계속 매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고 싶은 분들 반드시 블로그를 해야 되고요.
또 블로그 URL을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면은 유튜브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또 블로그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 진아원 대표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링크, 채팅창에 링크 달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진아원 대표님 20만 원 써놨는데 제가 너무 비싸다. 우리 돈도 없는데 다들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15만 원에 깎았어요. 그러니까는 술 한 잔 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옷 하나 안 사 입는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블로그 강의에 투자하시면 아마 올해 빌딩 하나 지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총각도 2개월 만에 500만 원 수입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연매출 50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답이다. 앞으로는 5060 세대들이 글쓰기하고 영상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블로그에 알리시고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알리시고 그러면은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진아원 대표님 동아줄을 붙들고 15만 원 투자해가지고 15억, 150억 매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에다 저의 빌딩을 하나 사는 게 목표거든요.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강의 듣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실 분 있나요? 한승목 사장님, 오늘 강의 듣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뭐 강의가. 네, 이게요, 빙고, 빙고. 위젯이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블로그 중에서 오늘 한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여기서 제 맞아요. 수업 들었던 분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아원 대표님, 네, 그 발성장이 있잖아요. 네, 예, 언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뵈면, 예, 오프라인 한때 뵈면 네. 네. 어떻게 보면 좋아지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와. 저기, 어떻게 어려우니까, 좋아질까요? 예, 네. 이거 홈페이지 블로그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딱 해버리면 자기 이제 한마디로 온라인에 전방을 차리는 거죠. 돈 한 저기, 푼도 들이지 않고.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네. 저기 자꾸 지나온 우리 저 교수님한테 발성장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처음 이게 강의 여기서 들으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세요. 네. 근데 자꾸 저도 그렇게 발성장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시는데 참고로 네. 저는 라디오 방송 국장이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전혀 느끼지 않아요. 전혀 진짜 사실이에요. 국장님이셨구나. 예, 멋지십니다. 이우영 국장님. 예. 이제 지금은 은퇴해서 그냥 저도 이렇게 늦게 이거 사이버 세계에 들어왔는데요. 네, 어, 이거 되게 어려운 강의인데 저는 이거 3년 전에 그냥 혼자 독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진아원 교수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오, 그래요? 예,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음, 의제 까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건데, 한 그거를, 시간 만에 이렇게 뚝딱 하는 거 예, 어마어마. 그거 못해요. 우리 처음 저 할 때 3시간 해도 못 따라하고 예, 포기했어요. 그러면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요게 캔바라는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저기로 했잖아요. 포토샵으로. 예, 그 포토샵으로 해서 그걸 만드는 게 더 힘들었는데, 오늘 저 하시는 거 보니까 캔바로 너무 쉽게 하시네요. 음. 뭐 1시간 한 거 우리가 2시간만 따라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여기에서 수고 이렇게,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박수, 아유, 박수. 예,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예뻐요 최고 이렇게 했네요. 누가 그랬어? 재밌네요. 누구세요? 우리 최명희님이 재밌다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 명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명희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줌은 처음 들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 5일 공부하는 줌도 있는데, 뭐 이상해서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그랬어요? 지나온 쌤이라서 제가 들어왔는데, 어, 정말 효과적인 수업이네요. 가만히 앉아서 차비 안 들고. 맞아요. 방구석에서. 선생님이 좀 바쁘시고, 너무 혼자, 부랴부랴 하시느라 조금 고급 과정이긴 해요. 음, 잘 들으시네. 너무 뭐 고급으로 안 가르치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쌤도. 이상 할 말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링크 좋은 밤 빨리, 되세요. 지우기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빨리 링크 클릭하시고, 이진아원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만 닫을게요. Thank you very much.